여러분 안녕하세요. 컴맹닷컴에서 정보와 리뷰를 전달하는 정보맹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인텔 12세대가 출시를 하게 됐죠. 그래서 과연 이번에는 AMD한테 졌던 점유율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또 어떻게 결과가 될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자, 오늘은 제 개인적으로 궁금해할 만한 i5 12600K가 과연 라이젠 5 5600X를 이번에 이길 수 있을지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렛츠 고!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볼 내용, 인텔의 12세대 CPU죠. 드디어 출시를 했습니다. 14나노를 깎던 장인이 드디어 10나노로 바꾸면서 여러가지 변화가 있었던 걸 알 수가 있는데요. 12세대 CPU 혹시나 특징들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을까봐 간단하게 소개해볼게요. CPU 소켓 자체가 사이즈가 LGA 1700으로 바뀌면서 CPU가 기존에 작았던 사이즈에서 조금 더 위아래로 길어진 이 사이즈로 변경이 되었고요. DDR5 메모리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PCI 5.0 이 부분을 채택한 보드들이 이렇게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빅 리틀 코어 구조로 기존과는 다른 인텔의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에 비해 라이젠 5600X 출시한 지 꽤 됐죠. 그리고 조금씩 게임에서 지던 이 라이젠이 5600X, 5800X 이 제품을 통해서 갑자기 반전을 하면서 점유율이 막 뛰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AMD가 대부분 국룰이다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멀티코어 작업뿐만 아니라 게임 부분까지 굉장히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지던 인텔이 드디어 칼을 갈고 나온 제품이 바로 인텔 12세대입니다. 기존의 10세대, 11세대 이런 제품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이 성능을 위해서 거쳐갔다 라는 느낌이 들 정도인데요. CPU 제원을 하나씩 보게 되면요, 오늘 만날 i5 12600K는 빅코어 6개, 리들코어 4개로 총 12코어 16스레드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빅코어는 2개씩 스레드를 가지고 있고 리들코어는 한 코어에 한 스레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10나노 공정이고요. 기본 클럭은 3.7기가, 터보 클럭은 4.9기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L3 캐시 메모리는 20메가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 TDP는 125W, PL2 같은 경우는 228W의 TDP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라이젠 5600X는 6코어 12스레드 딱 정직하게 이 코어수를 가지고 있고요. 대신에 10나노보다 더 세밀한 7나노 공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더 높은 성능을 많이 보여주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요. 기본 클럭은 3.7기가로 동일하지만 터보 클럭이 4.6기가로 좀 더 낮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L3 캐시 메모리가 32메가로 좀 더 많고요. 금액은 33만원 정도에 나오는 라이젠 5600X, 38만원 정도에 나오는 12600K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살펴본 제원 과연 게임 속에서 어떤지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먼저 만나볼 게임은요, 배틀그라운드입니다. 올 울트라의 스케일 120%로 설정하고 진행을 했는데요. 12600K의 평균 프레임이 172에서 177프레임을 보여주고 있던 반면에 라이젠 5600X는 160에서 170프레임을 보여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 로우 프레임 같은 경우는 12600K가 125에서 129프레임을 보여주고 있던 반면에 라이젠 5600X는 105에서 110프레임을 보여주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요. 평균적으로 프레임은 4에서 7% 정도, 12600K가 더 높은 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1% 로우 프레임은 무려 17에서 19%나 더 높은 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온도는 i5 12600K가 44도에서 46도 정도, 그 다음에 라이젠 5600X가 50도에서 52도 정도를 보여주면서 약 4도에서 6도 정도 또 라이젠이 더 높은 CPU 발열을 보여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고사양 게임이죠. 콜 오브 듀티 워존으로 가서 상옵션으로 진행했을 어떤 결과를 보여주었을까요? 12600K 같은 경우에는 평균 프레임이 152에서 158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었고 5600X는 137에서 139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1% 로우 프레임은 112에서 115프레임을 보여주던 i5 12600K 대비해서 89에서 91프레임으로 굉장히 낮은 모습을 5600X가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평균적으로 10에서 13% 정도 12600K가, 그리고 1% 로우 프레임은 무려 25% 정도 12600K가 프레임을 더 잘 뽑아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CPU 온도를 보게 되더라도 45도에서 47도, 50도가 채 못 미치는 i5 12600K에 반해서 순행 쿨러임에도 불구하고 라이젠 5600X는 57도에서 60도까지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최적화가 잘 된 게임이죠. 오버워치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i5 12600K는 240에서 252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었고 1% 로우 프레임은 170에서 183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라이젠 5600X 같은 경우에는 234
104에서 251프레임, 1% 로우 프레임은 163에서 181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평균은 비슷하거나 2.5% 정도 인텔이 높은 모습을 보여줬고 1% 로우 프레임도 비슷하거나 4% 정도 인텔이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온도도 5도 정도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었네요. 자, 이렇게 게임들 보게 되면요, 라이젠이 비슷하거나 혹은 i5가 무조건 높은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기꺼이 따라잡았던 라이젠은 인텔이 또 따돌리고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과연 이 내용이 벤치마크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네벤치 릴리즈 23을 보게 되면요, 멀티코어가 17000점대, 싱글코어 1800점대를 보여주는 i5 12600K 대비해서 5600X는 멀티코어가 11000점대, 싱글코어는 1400점대로 차이가 꽤 많이 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멀티코어 기준으로는 53%나 인텔이 더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싱글코어도 28%나 12600K가 더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CPU 말고 그래픽카드까지 측정하는 파이어 스트라이크 타임스파이 결과를 보게 되면요, 피직스 점수는 25%가 인텔 i5가 높았으나 컴바인 점수나 총점 같은 경우는 5% 라이젠 쪽이 더 높은 점수를 보여준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게임하고는 좀 다르게 의외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기에 다이렉트 12기반 타임스파이로 넘어가게 되면요, CPU 기준으로 무려 75%나 더 높은 점수를 인텔 i5 12600K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픽 부분은 뒤처지긴 했지만 그래도 총점 부분이 10.5%나 인텔이 또 이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프를 자세히 보게 되면요, 그래프가 안정적인 라이젠에 비해서 인텔이 톡톡 튀는 부분이나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걸 봐서는 아직까지 최적화적인 문제가 남아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압축이나 인코딩 작업에서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압축 같은 경우에는 12600K가 5분 17초를 보여주고 있었고 라이젠 5600X가 8분 10초를 보여주면서 약 36% 정도 인텔이 더 앞서가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거기에 인코딩 작업을 보게 되더라도 5분 46초를 보여주던 인텔 대비해서 라이젠은 6분 10초를 보여주면서 약 5% 정도 인텔이 단축시켜주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CPU를 비교를 해보고 있는데요, 성능 자체는 인텔의 12600K가 다시 라이젠을 앞서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6코어 대비해서는 확실히 코어 자체가 많은 10코어 자체를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높은 성능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아직까지 최적화가 조금 덜 된 모습이 아쉽기는 합니다. 이 부분은 향후 업데이트나 윈도우 부분이나 이런 부분 통해서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다만 30만원대로 들어오는 i5 그 다음에 라이젠 5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그냥 보급형 기본형이라고 보기엔 힘든 CPU 가격대가 된 것 같아요. 금액대가 많이 올라왔죠. 가격이 매우 높게 책정된 i5 12600K는 라이젠 5600X처럼 기본 쿨러를 제공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이 조금 더 부담이 될 텐데요, 현재는 Z690 외에 하위 보드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보드에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되고 가격적인 투자는 많을 듯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성능 부분은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앞으로 B 시리즈 보드도 나올 거고 더 낮은 보드들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i5 12600K의 가성비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CPU가 출시할 때는 항상 비싸고 나중에 떨어지는 걸 또 감안해 본다면 앞으로의 가격 행방 어떻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지네요. 아직까지는 사실 쿨러가 많지 않아서 쿨러 자체도 조금 한정적인 부분이 단점이긴 하지만 쿨러 사이즈 변경에 맞게 여러분들 가이드도 추가적으로 많은 업체들이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 쿨러도 많아진다면은 괜찮겠는데? 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5600X도 기본 쿨러 의미가 없이 대부분 사제 쿨러 많이 다루셨었잖아요. 발열 자체는 일반적인 사제 쿨러 쓰신다라고 하더라도 논오버 상태에서는 충분히 실사가 가능할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공랭 쿨러의 타워형 그리고 2열 순행 이 정도는 충분히 커버가 될 것 같고요. 오버클럭 한다면 여러분들이 좀 더 생각해서 더 좋은 제품을 선택하셔야겠죠. 발열이 많다고는 하지만 일반적인 논오버 상태에선 충분하게 보여질 것 같네요. 오늘 테스트는요 2열 순행으로 MSI 제품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본 12600K 그 다음에 라이젠 5600X 어떤 부분을 더 선호하게 되시나요? 조금 늦었지만 이제 인텔이 또다시 라이젠을 앞서갈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지 궁금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번에 좋은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